수업을 공개하거나 다른 선생님 수업에 들어갈 때 혹시 어떤 기분 드세요? 왠지 모를 긴장감? 또 빼곡한 체크리스트를 든 분이 내 모든 걸 평가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감정일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수업 참관이라는 활동을요, 평가의 무게에서 좀 벗어나서 교사의 가장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수업 공개 및 참관의 의미에 대한 글하고 4가지의 서로 다른 수업 참관록 예시인데요. 저희의 미션은 이 낡은 지도처럼 보이는 체크리스트에서 시작해서요, 함께 길을 찾는 나침반 같은 코칭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깊이 있게 한번 탐색해보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를 넘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을 가져다주는 수업 포기,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 수업 참관이 자칫하면 정말 형식적인 행사가 되기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활동이 어떻게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또 학생의 배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4가지 핵심 관점이랑 구체적인 참관록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수업을 바라보는 4가지 렌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교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수업 보기예요. 이게 가장 익숙하고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교사의 수업 기술, 목소리, 크기, 계획안이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전달력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흔히들 떠올리는 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고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 경계해야 한다고요? 네, 모든 수업을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잣대가 아니라 현재 모습을 그냥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해요. 와우, 잣대가 아닌 거울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거울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스스로 보게 만드니까요. 그럼 두 번째 렌즈, 비평적 관점으로 수업 보기는 어떤가요? 비평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날카롭게 들리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평은 비난이랑은 전혀 달라요. 핵심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왜? 라는 질문이요? 네, 수업 잘했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사는 왜 저 타이밍에 저런 발문을 던졌을까? 이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던 교육적 의도는 뭘까?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 철학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깊이 있는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행동 너머에 있는 교사의 숨은 의도나 철학을 읽어내려는 시도군요. 이제 세 번째,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수업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대의 주인공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완전히 바꾸는 관점이에요. 교사가 무엇을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학생에게서 배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끈질기게 관찰하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아이의 눈으로 수업을 보면서 학생의 배움이 멈추는 지점과 다시 살아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럼 이 관점에서는 교사는 관찰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건가요? 제가 만약 수업을 공개한 교사라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 수업인데 왜 나를 안 보고 학생들만 보지?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4번째 관점인 교사의 배움을 중심으로 수업 보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렇군요. 교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역할을 다시 한번 바꾸는 거예요. 이 관점의 핵심 키워드는 컨설팅이랑 코칭이거든요. 수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한 교사가 가진 고민, 어려움, 이런 걸 해결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고민을 해결하는데요? 네. 수업에서 어떤 지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이 수업을 통해 진짜 얻고 싶었던 건 뭐였나요? 같은 질문을 통해서요. 참관이 동료 교사 간의 성찰과 성장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4가지 렌즈가 실제 수업 참관록이라는 도구에 어떻게 담기는지 살펴보죠. 보내주신 예시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첫 번째 참관록은 아주 익숙한 체크리스트형이에요. 안전한 수업 분위기, 효율적 수업 운영 같은 영역에 V자로 체크하는 방식이요. 네, 이건 전형적인 교사 가르침 중심 관점을 반영한 도구죠. 수업 시간을 잘 썼는가,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가 같은 교사의 수행 능력을 빠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엔 용이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수업을 그렇게 깊이 있게만 볼 순 없지 않을까요? 뭐랄까, 행정적인 목적이나 간단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이런 체크리스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장점은 명확성이랑 편리함이니까요. 하지만 한계도 그만큼 뚜렷해요. 예를 들어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자극하는가 항목에 부위 체크는 할 수 있지만 그 참여의 질이 어땠는지는 전혀 담아내지 못해요. 아, 질적인 측면이요? 네. 학생들이 정말 지적 호기심이 터져서 참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시키니까 마지못해 대답한 건지 알 수가 없죠. 마치 흑백 사진처럼 복잡하고 다채로운 교실의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본질을 놓칠 위험이 커요. 흑백 사진이라는 비유? 재밌네요. 교실은 훨씬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내주신 두 번째 참관록은 여기에 색을 좀 더 입히려는 시도처럼 보여요. 1점에서 4점까지 척도를 사용하던데요. 맞아요. 첫 번째 참관록의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교사 가르침 중심에 가깝긴 하지만 점수 척도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죠. 학습 전략, 개별화 지도 같은 구체적인 항목이 추가된 점도 눈에 띄고요. 이 척도형은 어떤가요? 색을 좀 입히는데 성공했을까요? 단순 체크보다는 강하다, 약하다 같은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함정이 있죠. 함정이요? 네. 결국 이 척도형은 객관성이라는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3점 강한 편이다가 누군가에게는 A-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B+일 수 있는 주관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숫자로 표현했지만 여전히 해석의 문제인 셈이죠. 게다가 항목이 25개나 되면 관찰자가 그 양식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정작 살아있는 수업의 흐름, 예기치 않게 터져나온 학생의 질문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진짝 빼기 순간들을 놓칠 수 있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양식에 매몰되는 순간 교실은 보이지 않게 되겠군요. 세 번째 참관록은 앞에 두 개랑은 완전히 달라요. 평가 항목이 아니라 전부 질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돕고 배우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교사의 발문은 열린 발문인가, 닫힌 발문인가 이렇게요. 바로 이게 학생 배움 중심 관점을 탁월하게 반영한 참관록이에요. 관찰자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대신 관계와 환경,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평적 관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아, 어떻게 연결되죠? 교사의 발문은 열린 발문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예, 아니오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 시점에서 교사는 학생의 생각을 확장하는 대신 정답을 확인하려 했을까? 라는 비평적 사유를 촉발시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학생의 배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움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선택과 그 의도까지 함께 보게 만드는 장치인 거네요. 정확해요. 이 참관록의 가장 큰 힘은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체크나 점수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교실의 문화와 분위기를 포착하게 만들죠.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주는가를 넘어서 그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그 과정에서 혹시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가까지 보게 만드니까요. 다만 이런 질적 관찰을 의미 있는 피드백으로 연결하려면 관찰자의 높은 전문성과 통찰력이 필요해요. 아, 그냥 관계가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어떤 상호작용이 누구의 배움을 어떻게 촉진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줄 수 있어야 하죠. 듣다 보는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건 단순히 참관 양식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참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판정관이 될 건지, 해석가가 될 건지 그 정체성을 먼저 정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는 네 번째 양식은 없었지만 교사의 배움을 중심으로 한 보기는 또 다른 형태의 기록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관점에서의 참관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문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수업 전후에 나누는 코칭 대화록에 가깝죠. 안전한 수업 분위기, 효율적 수업 운영 같은 영역에 V자로 체크하는 방식이요. 네, 이건 전형적인 교사 가르침 중심 관점을 반영한 도구죠. 수업 시간을 잘 썼는가,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가 같은 교사의 수행 능력을 빠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엔 용이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수업을 그렇게 깊이 있게만 볼 순 없지 않을까요? 뭐랄까,
행정적인 목적이나 간단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이런 체크리스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장점은 명확성이랑 편리함이니까요. 하지만 한계도 그만큼 뚜렷해요. 예를 들어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자극하는가 항목에 부의 체크는 할 수 있지만 그 참여의 질이 어땠는지는 전혀 담아내지 못해요. 아, 질적인 측면이요? 네. 학생들이 정말 지적 호기심이 터져서 참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시키니까 마지못해 대답한 건지 알 수가 없죠. 마치 흑백 사진처럼 복잡하고 다채로운 교실의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본질을 놓칠 위험이 커요. 흑백 사진이라는 비유? 재밌네요. 교실은 훨씬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내주신 두 번째 참관록은 여기에 색을 좀 더 입히려는 시도처럼 보여요. 1점에서 4점까지 척도를 사용하던데요. 맞아요. 첫 번째 참관록의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교사 가르침 중심에 가깝긴 하지만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학생의 과정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진화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수업을 본다는 게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과 같네요. 평가자의 렌즈, 비평가의 렌즈, 학생의 렌즈,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걷는 동료의 렌즈까지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위해 수업을 보는가라는 목적이 관점과 도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단순한 현황 파악인지, 교육 철학에 대한 깊은 탐구인지, 학생의 경험에 대한 이해인지, 아니면 동료의 성장을 돕는 것인지 먼저 질문해야 해요.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관찰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다음에 수업을 보거나 보여줄 기회가 생긴다면 이 모든 종류의 참관록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건 어떨까요? 대신 수업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진정한 학생의 호기심이 폭발한 순간, 혹은 교사의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 하나만을 오롯이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후에 나누는 피드백 전체를 바로 그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 나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